여러분 안녕하세요. 2년 전 인간의 더러운 본성을 마주하며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한 39살의 여자예요. 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본성이 나온다고 하죠? 착한 가면을 쓰고 있던 사람도 결정적 순간에는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저 또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정면으로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본성을요. 저한테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준 사람들은 바로 제 시어머니와 남편인데요.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본성이 저렇게나 개차반이었다는 걸 딱 알아버렸네요. 그동안은 저런 인간들한테 속고 산 게 자랑도 아니고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 그냥 입 꼭 다물고 살았어요. 근데 제 잘못도 아닌데 제가 말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썰맘 구독자분들께는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놓아 볼까 합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릴 적 엄마의 정을 그리워하는 아이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빠랑 둘이 살았거든요. 아빠라도 다정다감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저희 아빠는 자상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없는 스타일이셨죠. 아빠 성격 때문에 저는 따뜻한 엄마 품이 항상 그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유년 시절은 늘 외로웠던 기억이 나요.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본인 사업을 하셨는데요. 아빠는 어렵게 크셨는데 자식인 저에게는 그런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 더 열심히 일하셨다고 해요. 자식을 위해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게 저를 향한 아빠의 사랑 방식이었겠지만 저는 그런 아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알기엔 그때 당시 제가 어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성인이 됐고 아빠 사업도 날로 번창해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 부녀 사이는 여전히 어색하고 서먹했네요. 그 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사 선배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의 아빠 밑에서 자라서인지 저는 따뜻한 사람의 이상형이었는데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 끌려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을 앞두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이 떠오르는데요. 온 가족이 다 모여 저를 환영해 주더라고요. 가족이라고는 아빠와 저 둘뿐인 집에서만 살다가 시모부터 시모, 남편, 형님네까지 모인 시댁을 보니 북적북적하니 새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아닌 이 집안의 돈줄을 덕하게 환영하는 것이라는 걸 그땐 몰랐네요, 바보같이. 하지만 그때 당시 아빠와 서먹하게 둘이 살았던 저에게는 그 모습들이 그저 따뜻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삭막한 우리 집과는 달리 오손도손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낯설지만 보기 좋았어요. 시댁 분위기가 참 마음에 들었고 저도 이 집안의 일원으로서 그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버지께 남편을 소개시켜주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희 아빠는 딸이 결혼할 남자를 데려왔는데도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묵묵히 식사만 하시는데 순간 말없고 무뚝뚝한 아버지가 좀 야속했어요. 예비시댁 분위기랑 우리 집 분위기가 너무 달라 남편한테 부끄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식사 중 약주를 하시던 아빠가 남편 잔을 채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네, 내 잔 한 잔 받게. 앞으로 우리 민정이 잘 부탁하네. 엄마 일찍 떠나고 내 옆에서 외롭게 크네야. 결혼해서는 외롭지 않게 항상 내 딸에게 잘해주길 바라네.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빠의 당부를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긴 말씀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빠가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네요. 저희는 양가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근데 때마침 결혼 준비랑 회사 일이 겹쳐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바쁜 상황이 된 거예요. 한 번은 어머님이 회사 근처로 오셨더라고요. 저 주려고 만들었다면서 도시락 하나를 건네셨어요. 종현이한테 얘기 들었다. 너 요즘 결혼 준비에 회사 일까지 바빠. 밥도 잘 못 먹는다면서? 너 주려고 싸웠으니까 얼른 이거 먹고 일해. 어머님이 건넨 김밥 하나를 맛보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예전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이 생각나서요. 민정아, 왜 울고 그래? 김밥이 입에 안 맞아?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 김밥 먹으니까 돌아가신 저희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제일 그리웠던 게 엄마가 싸준 김밥이었는데. 어머님,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니?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많이 그리웠지? 이젠 내가 네 엄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라고 생각 말고 엄마라고 생각해. 나도 널 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싸운 도시락을 먹으면서 저는 내가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어머님께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네요. 앞으로 벌어질 일은 상상도 못한 채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이 둘을 낳고 키우다 보니 남편 혼자만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금전적으로 조금 힘든 게 있었어요. 외벌이라 이사 앞두고 돈 걱정이 됐는데 그때 나서준 사람은 친정아빠였습니다. 우리 사정을 다 아신다는 듯 큰 돈을 내어주셨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니 애비가 이러려고 번 돈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좀 더 애교 있는 딸이었다면 우리 부녀 사이가 조금 달랐을까 후회도 들고 아버지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아빠도 아빠지만 그 당시에는 시모 덕분에 제 결혼 생활은 정말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시모가 제 산후조리를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친구들마다 내가 시모복이 있다고 자랑을 하며 다녔었죠. 그땐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렇게 자랑하며 다니던 제 입을 한 대 치고 싶은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시댁은 가족 간의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남편한테는 3살 위에 형이 있었는데 시댁 사이가 좋으니 저희도 아주버님 댁하고 교류가 잦은 편이었죠. 하지만 안정적인 우리에 비해 아주버님네 가정은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어요. 우리야 친정아빠도 계시고 남편 월급에 또 제가 퇴직금으로 투자한 게 잘 되어 여유가 있었는데 아주버님네는 야심차게 시작한 분식집 장사도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님은 우리 큰아들만 잘 되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시곤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어머님이 밥을 먹으러 가자며 절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맛있는 걸 대접할 생각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근데 비싼 식당이 아니라 대뜸 아주버님네 가게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오늘 떡볶이가 드시고 싶으셨어요? 그런 거 아니시면 제가 다른 식당으로 모셔도 될까요?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요. 뭐 꼭 부위식이 먹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요즘 바깥 음식이 다 거기서 거기잖니. 다들 맛도 없고. 그런데 갈 바에야 네 형님네 가는 게 낫지. 가서 우리가 매출 올려주면 좋은 거 아니니? 일단 가자. 어머님이 그러시니 저도 따라갔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형님의 가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어요. 너무 달고 짜서 미안하지만 손님이 없는 게 이해가 가는 맛이었네요. 위생도 썩 좋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입 밖에 꺼낼 순 없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진짜 괜찮은 줄 아는 건지 어머님은 가게 자리를 잡고 모든 메뉴를 다 2인분씩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 둘이 먹을 건데 너무 많이 주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얘는 1인분씩 시키면 여기가 레스토랑이고 뷔페인 거지. 안 그러냐? 그리고 남으면 집에 싸가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야. 넌 걱정 마라. 어머님은 그러시면서 다 먹을 수도 없는 양을 시키셨습니다. 어머님이 아주버님네 음식을 팔아주려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 많은 음식 결국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아유, 큰아가, 내 도저히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구나. 어머님, 그럼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할까요? 아직 나오지도 못한 음식이 수두룩인데. 그냥 너네들 가져다 먹여. 한창 클 때라 식비도 많이 들잖니. 어머,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문이 채 다 나오기도 전에 배가 불러서 나오지 못한 음식은 그냥 형님네 가게 두고 왔네요. 그것도 모조리 제 카드로 결제해서요. 그날 아주버님네 식당에서 10만 원을 넘게 썼던 것 같습니다. 분식집에서 그 정도 돈 쓰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완전 매출 올려준 거죠. 그래도 가족 도왔다는 생각으로 좋은 곳에 돈 썼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네요. 그 이후 가족끼리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가족여행이었지만 형편 어려운 아주버님네를 대신해서 저희가 모든 경비를 다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같이 장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여행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하나둘씩 카트에 담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도 필요하냐고 물으니 어머님은 물론이고 뒤에 있던 형님네외도 당황하시더라고요. 둘째야, 그게 말이다. 너도 알겠지만 요즘 너네 아주버님네 상황이 어렵잖니. 마트 가서 장 본 지도 오래됐다고 하고 돈 없어서 장도 못 보고 살았으니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 그게 마음에 걸려서 애들한테 필요한 것 좀 담고 있었다. 괜찮지? 아, 그러셨어요? 저는 왜 물건을 이렇게 많이 담으시나 해서요. 그랬니? 네 형님네 생각하니까 내가 이것저것 담게 되지 뭐야. 큰애네 지려다 보니까 좀 많이 담았나 보다. 근데 이거 담았다고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어머님이 물으시는데 순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 형제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땐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지 않니? 지금은 너희가 첫째네보다 형편이 나으니까 너희가 좀 내는 거고. 그리고 살면서 큰애네가 너희 한번 도울 일 없겠어? 다 상구상조하면서 사는 거지 않니? 그치? 역시 우리 둘째가 이해해줄 줄 알았다. 내가 참 통이 커. 그렇게 저희 돈으로 형님네 생필품까지 다 결제하게 됐습니다. 휴지에 세제에 아주 많이도 사셨더라고요. 졸지에 여행 경비에 아주버님네 장까지 봐준 꼴이니 기분이 마냥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어머님 말씀대로 남도 아니고 가족들 사이가 좋으니 이 정도는 도울 수 있는 거라 여기고 이해했습니다. 장볼 돈도 없을 만큼 힘들다는 형님네 형편이 염려되기도 했었고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시댁 식구들과 제 사이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어머님도 저를 잘 챙겨주셨고 남편과의 사이도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나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었나 봅니다.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거든요. 바로 아빠가 암 판정을 받으신 일이었어요. 건강검진을 하러 가셨다가 폐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처음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도 없고 외동이라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건지 막막하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빠를 간호할 사람은 나 하나뿐이니
언제 가지고 넋을 놓고 충격에만 쌓여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댁으로 아빠를 모셔다 드리던 길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우리 부녀 말없이 길을 가는데 아빠가 헛기침을 하시는 겁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네가 요즘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다 안다. 나 감경하고 집에서 살림까지 하느라 힘들지? 아빠의 말에 놀란 저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생을 딸 앞에서도 묵묵하셨던 우리 아빠가 그런 말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빠, 뭘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세요. 딸인데 당연히 제가 해야죠. 너한테는 참 고맙고 미안하다. 네 엄마 먼저 떠나고 엄마 없이 자라느라 네가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애비가 모자라서 차마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너한테 잘해준 거 하나 없는데도 내 병간호하는 너를 보니까 너한테 참 미안하고. 암튼 고맙다 내 딸. 아빠는 처음으로 저한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항상 냉정하고 차갑기만 했던 아빠의 진심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았네요. 아빠의 진심이 담긴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부녀의 관계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빠나 저나 갑자기 다정한 부녀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가까워지게 된 거죠. 무엇보다 아빠가 딸인 저를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아빠를 향한 제 마음을 표현하게 됐고 아빠도 또 애정을 보여주셨고요. 아빠 병간호를 한 게 우리 부녀 사이가 좋아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 남편도 저를 많이 도와줬는데요. 아빠를 찾아뵈면서 사위 노릇을 톡톡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뿐만이 아니라 시댁 식구 모두 돌아가며 아픈 우리 아빠를 찾아줬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해오기도 하셨어요. 제가 봐도 아주 입이 떡 벌어지게 차려오셨더라고요. 아이고 사부인, 힘드실 텐데 뭘 이렇게 음식을 해오셨어요.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이렇게 저까지 챙겨주시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아유 뭘요. 그냥 우리 식구들 먹을 반찬 할 때 몇 가지 더 만든 것뿐이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드시고 회복하셔야죠. 회사도 있는데. 전에 둘째한테 들으니까 평소에 나물 반찬을 좋아하신다면서요? 자극적이지 않게 삼삼하게 무쳤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린 민정이가 정말 실액복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님을 만나고 말입니다. 아유, 복이란요. 저희가 며느리 복이 있죠. 민정이가 참 저희한테도 잘하고 든든한 사돈도 있고 제가 정말 둘째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왔다 그런답니다. 잘 맞으시니 저야 감사하죠. 딸처럼 예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부인 오신 김에 제가 부탁 한마디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건강해지면 좋겠지만 나이도 있고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앞으로 오니 민정이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 떠나면 친정 식구 하나 없는 애 외로운 일 없도록 시댁에서라도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아유 뭘 그런 걱정을 하세요. 염려 마세요. 저희 집 식구들만 믿으세요. 혹여나 사돈 먼저 떠나셔도 우리가 민정이랑 사돈 회사도 잘 챙길 테니까 사돈은 걱정 붙들어 매셔도 돼요. 그때는 몰랐죠.
저 말의 속뜻을. 그저 역시 우리 어머님은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아껴주신다고 생각했네요. 철석같이 대답하는 시어머니 말에 숨겨진 뜻이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바로 이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아빠를 돌보고 모시고 병원에 가는 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아빠 병원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만 집에 가던 길에 남편 차가 도로에 멈춰버린 거예요. 당시 남편 차가 좀 오래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도로에 그냥 멈춰버릴 줄은 몰랐거든요. 아빠까지 계신 상태에서 차가 멈춰버리니 많이 당황했는데 그래도 현장은 잘 수습됐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다음날 아빠가 우리 차를 바꿔줘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차는 물론이고 제 차까지 새로 뽑아주셨네요. 그렇게 새 차를 뽑았는데 남편이 시댁 식구들이랑 시승식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차를 가지고 시댁에 갔습니다. 새 차를 본 시댁 식구들의 눈이 커지고 다들 좋은 차 샀다고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 그리고 아주버님 내외와 함께 시승식을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박수를 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나, 역시 승차감이 다르네. 이런 차는 얼마나 하는 거야? 이거 국산차 아니지? 그럼 얼마 정도 하려나? 역시 자동차는 비싼 게 좋은가 봐. 허리 안 아프고 조용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우리 둘째 아들은 출세했네. 장인어른 덕에 이런 차를 다 타보고. 둘째, 너희 아버님이 큰돈 쓰셨겠구나. 애들 아빠도 처가일 잘하니까 아빠가 겸사겸사 고마워서 사주신 것 같아요. 어머니, 자동차 승차감 마음에 드세요? 그럼 앞으로 자주 차로 모시고 다닐게요. 그래, 뭐 그건 그렇고. 아휴, 그나저나 우리 종석이는 언제쯤 이런 차 타볼런지 모르겠다. 우리 종석이 차도 오래된 차라 언제 도로 한복판에 멈출지 모르는데. 어머님은 또다시 아주버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순간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라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어머님 말씀이 퍽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둘째야. 이 차 너희 아주버님이 한번 운전해보면 안 되겠니? 네? 운전을요? 뭐 안 될 건 없지만 시상식이라 차 받고 이 사람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동차 한번 운전하게 해주고 싶다는 건데 그것도 안 돼? 어머님은 얼굴에 서운한 티를 내셨습니다. 더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 아주버님께 운전대를 맡겼죠. 아주버님이 주행을 시작하자 시모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우리 큰아들 운전 잘하는 거 봐라. 맨날 그 똥차 운전하고 다닐 때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차 운전하니까 태가 확 나네. 진짜? 엄마, 나 진짜 태 좀 나요? 내 차 같아? 그럼 우리 아들 차 같아. 아주 근사해. 이렇게 좋은 차 보니까 우리 아들도 이렇게 사람이 달라 보이네. 우리 첫째가 운전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해. 이렇게 운전도 잘하는데. 얘, 둘째야. 이 차 그냥 너희 아주버님 주면 안 되겠니? 충격적인 어머님 말씀에 저는 그만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입도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너 표정이 왜 그래? 내가 이 차 너희 아주버님 주라고 해서 그런 거냐? 뭘 그런 말 가지고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이 시애미가 농담 한 번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진지하게 들으면 어떡해? 표정 좀 풀려보나.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제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사돈이 사준 자동차를 자기 큰아들 줄 아는 게 말이나 되나요? 평소에도 큰아들을 유난히 챙기시는 게
좀 불편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까지 하시니 저는 그냥 장난이라고 편하게 받아들이질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몰라 눈치를 살피는데 제 속을 모르는 남편은 옆에서 좋다고 웃고 있더군요. 솔직히 그 순간에는 웃음이 나오냐고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아까 어머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 우리 아빠가 사준 새 차, 아주버님 주면 안 되냐고 하신 거 기억하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 그거? 엄마가 장난이라고 하셨잖아. 그냥 형이 운전하는 모습 보고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보니까 그 말 듣고 당신 표정 싹 굳는 것 같던데. 그 말에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기분 나쁠 게 뭐가 있냐니. 당신은 화났나? 우리 아빠가 4위 타라고 사준 차, 이제 막 받아서 따끈따끈한 새 자동차를 아주버님한테 그대로 넘기라는데 그게 괜찮다는 거야? 남도 아니고 우리 형인들 기회되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장난이었잖아. 당신 예민하게 왜 그래? 주게 되면 줄 수 있는 거? 차가 주게 되면 줄 수 있는 거였어? 그리고 당신은 어머님이 아주버님만 챙기는 거 못 느껴? 아주버님 형편 어렵다고 돈 쓸 때마다 우리가 다 내라고 하시고 저번에는 우리 카드로 장까지 받으렸잖아. 우리 형편이 여유 있어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뭐 호구도 아니고 아주버님 댁까지 우리가 먹여 살려야 돼? 당신 말이 좀 심하다. 언제 우리가 형네까지 먹여 살렸어?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잘 사는 자식한테 돈 좀 더 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난 당신한테 좀 실망이다. 그 돈 몇 푼 가지고 이러지 마. 그거 형제끼리 의상하게 하는 거야. 남편은 오히려 저를 야박하다고 몰아붙이는데 기가 막혔어요. 가족 일이라면 무조건 편들고 보는 남편에게 좀 섭섭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 남편과 살짝 냉전이 있긴 했지만 무난하게 잘 풀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시댁일에 신경 쓸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아빠가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셔서 겸간호를 하느라 다른 것에 관심을 들 기력이 없었다고나 할까요? 아빠 상태는 급격히 위룩해지셨고 어떻게든 다시 건강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상태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다 결국 세상을 떠나셨네요. 아빠가 편찮으신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빠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이제야 우리 부녀 가까워졌는데 아빠를 다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모든 게 원망스럽더라고요. 장례식을 하는데 아빠를 애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 가운데 시댁 식구들도 모두 아빠의 부고 소식에 쏜살같이 장례식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장례식장에 오셨더라고요. 둘째야, 너희 아버지 그렇게 가시니 많이 속상하지? 사돈어른 좋은 분이시니 분명 좋은 곳 가셨을 게다. 네, 어머니 감사해요. 근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머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요즘 통 입맛이 없어서 먹질 못했더니 그러는구나. 이제 나도 나이가 있으니 몸이 안 좋아지나 보다. 그나저나 네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이는구나. 아버지 보내고 마음 많이 아프지? 어머니 일찍 떠나시고 아버님도 돌아가셨으니 지금 네 마음이 어떻겠어. 이제 네 옆에 아무도 없는데. 그 순간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도 너무 울지 마라. 내가 그때 너희 아버지한테 너 잘 돌보겠다고 했으니 너는 이제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 식구가 네 친정 식구다 생각하고
잘 따라오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때는 어머님의 그 말에 위안을 받았네요. 친정 식구다 생각하라는 어머님의 말에 말이에요. 십자는 죽어도 십자인 걸 그때 몰랐죠. 그렇게 3일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발인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형님께 전화가 왔어요. 동서 지금 어디쯤이야? 발인 끝났어? 네, 형님. 지금 막 끝나고 차 탔어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동서, 지금 바로 시댁으로 와.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금방 아빠를 보내고 왔는데 시어머님까지 또 보내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거기다 장례식 날 야윈 어머님 얼굴까지 떠오르면서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되어 남편과 함께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친정아빠 장례 끝나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시댁에 가보니 어머님이 끙끙거리며 누워 계셨죠.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랑 같이 병원 가세요. 쓰러지셨다면서 계속 집에 계시면 어떡해요? 제가 병원으로 모실게요. 아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휘청거리면서 쓰러졌던 거야. 좀 쉬면 돼.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병원 가세요. 병원 가셔야 어디가 안 좋으신지 정확하게 알죠. 그냥 집에만 계시다가 더 안 좋아지시면 어떡해요. 걱정 마라.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심각한 거 아니고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그런 거래도 병원까지 갈 일 아니니까 괜찮아. 그건 그렇고 너는 사돈어른 잘 보내드리고 왔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글쎄요. 지금은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 생각만 나면 눈물 나는데 힘들어도 잘 이겨내야죠. 그래도 앞으로 뭐 계획이라도 세웠을 거 아니야. 사돈어른 회사랑 유품이고 유산이고 죄다 정리해야 하는데. 아, 그건 아직 생각해 본 게 없어요. 아버지 회사 일은 변호사님이랑 만나서 정리하려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게 애들이랑 애들 아빠도 있고. 사실은 계속 눈물 나는데 그렇지만 힘내볼게요. 하지만 제 대답에 어머님은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너 가끔 맹할 때가 있는 거 알아? 누가 너 힘든 거 물어본 줄 아니? 앞으로 너희 아버지 재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거야. 형제 아무도 없으니 네 아버지 재산 다 네 거 아니냐? 그럼 물려주신 재산은 얼마나 돼? 너희 아버지 땅도 꽤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너 상속받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 거냐? 네? 그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버지 재산을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오늘 장례 치렀으니 앞으로 차차 알아봐야죠. 그래도 어렴풋이 알잖아. 한 이 정도 될 거다. 그것도 모르는 거야? 회사는 모르겠고 아빠가 개인적으로 사두신 부동산은 한 40억 정도 될 거예요. 그건 왜 궁금하세요? 어머나, 그 정도야? 예, 그럼 그렇게 큰 돈 네가 관리 못한다. 얼른 돈 맡길 사람 찾아봐. 아, 네, 그래야죠. 저도 믿을 만한 투자 관리자 알아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시모는 저를 흘겨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그걸 왜 남한테 맡기니? 우리 있잖아. 그거 다 우리한테 맡겨라. 아니지. 그러지 말고 네가 받을 유산 절반 네 형님네 줘라. 어차피 네가 가지고 있어봐야 그거 다 쓰지도 못할 거 아니야. 저는 제가 어머님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지난번 차 이야기처럼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진심 아니시죠? 아, 깜짝이야. 저 진짜로 하시는 말인 줄 알았어요. 농담이라니? 나 진심이다. 누가 이런 말을 농담으로 하니? 상속 이야기인데 당연히 진지하게 해야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너 형제도 없고 그 큰 돈을 너 혼자 다 상속받게 될 거 아니니?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야? 네가 가지고 있기도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냥 속 편하게 유산 절반 나눠줘라.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정말 당당하게 하고 계셨어요. 계속되는 헛소리를 듣고 있으니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아빠 유산을 왜 제가 나눠야 해요? 그거 우리 아빠가 한평생 일군 재산이에요. 제가 상속받는다고 해도 함부로 손 못 댈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형님네한테 절반 해주라고 하세요? 어머님 말씀 전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너 내가 왜 이렇게 돈 욕심이 많어? 어차피 네가 가질 유산 너 다 못 쓸지도 모르는 거 좀 나눠 갖자는데 이게 그 정도로 성글 일이야? 네 형님네 장사 안 돼서 어렵게 사는 거 보면 짠하지도 않니? 식당 곧 문 닫을지도 모른다는데 마음 아프지도 않어? 나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절절 끓는 것 같아. 마음 아파 죽겠어. 네가 아직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 모양인데 형제가 비슷하게 살아야 속이 편해. 그러니까 유산 받는 거 절반은 형님네 줘라. 그럼 큰애네도 돈 받아 살림 피고 우리 다 마음 편하고 좀 좋아? 고모니, 지금 누구한테 우리 아빠 재산을 주라는 거예요? 저 그렇게는 못할 것 같네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지 엄마 편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엄마 말씀처럼 형제가 다 잘 살아야 마음이 편하잖아. 우리 돈으로 형네 여유 생기면 좋지 않아? 좋아? 참 좋기도 하겠다.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 뭐 하는 거야? 부인이 말도 안 되는 얘기 듣고 있으면 알아서 막아줘야지. 자기나 엄마 편을 들어? 당신 내 남편 맞아? 너 지금 남편한테 그게 말버릇이 뭐니? 딸처럼 오냐오냐 해줬더니 시어머니 앞에서 어려운 줄 모르고. 아휴, 됐다. 암튼 여러 말 할 거 없어. 유산 받을 거 정리되는 대로 네 형님한테 보내라. 알겠지? 아니요, 저 그렇게는 못해요. 며느리 유산을 아주버님한테 주라는 게 말이나 돼요? 전 절대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때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한테 이제 누가 남았어? 친정에 아무도 없고 우리 가족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가족 위해서 그 돈 좀 쓸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치사하게 나와야겠어. 우리 아들 말이 맞다. 한 가족이면 아주버님네 좀 도울 수도 있는 거지. 너 날 엄마처럼 생각한다더니 그깟 유산 몇 푼이 아까워서 못 준다는 거야? 당신 지금 잘 생각해. 이대로 우리 집에서 나가면 나 진짜 화낼 거야. 그런 줄 알아. 남편이 저를 겁주는데 그 모습이 참 우습게 보였어요. 이러려고 아빠 장례 끝나자마자 날 불렀구나 싶고 남편이란 놈도 지 엄마랑 한통속이라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돈 얘기하려고 어머니 쓰러진 척하고 여기나 부른 거 맞지? 아주버님네가 그렇게 안타까우면 어머니랑 당신이 돈 모아서 도와줘. 우리 아빠 재산 넘볼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는 그곳에 박차고 나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어서인지 집까지 오는데도 몸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말을 들은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남편이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주버님 더 챙기는 거야 알고 있었지만 우리 아빠 유산을 주라고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게다가 장례식 끝나자마자 저를 불러 한다는 말이 유산 이야기라뇨. 지들끼리 그동안 우리 아빠 유산을 노리고 얼마나 일을 꾸몄으면 그 타이밍에 얘기를 꺼내는 건지 진짜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죠. 남편은 물론이고 친정엄마처럼 생각했던 시모에게 모든 정내미가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의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그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남편을 찾지 않았어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또 돌아가신 아빠 회사며 재산이며 정리할 사람이 저뿐이라 너무 정신없고 바쁘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유산 문제로 변호사를 만나고 너무 피곤해 좀 쉬려는데 예고도 없이 집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치더군요. 진짜 가관이었던 건 뭔지 아세요? 옆에는 진가방을 하나씩 끼고 우리 집에 기어 들어온 거예요. 다들 여긴 어쩐 일이세요? 너는 며칠 만에 만난 시어머니한테 인사가 그게 뭐야? 너 외롭고 쓸쓸할까봐 우리가 있어주러 왔다. 여기서 며칠 지낼 거야. 우리 아직 할 이야기 있잖니? 너랑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려고. 저는 더 할 말 없는데요. 경찰 불러 쫓아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나섰습니다. 헤이, 여보 왜 그래? 그날 일로 아직도 화난 거야? 화 좀 내지 마라. 좋게 이야기하려고 왔으니까 오늘은 화내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자. 응? 우리 둘째 며느리 그날 많이 놀랐지? 너 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갑작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놀랐을 널 생각해서 X로 좀 줄여봤어. 그때 절반 이야기했잖니? 절반 말고 10억만 줘. 10억이면 너 우리가 많이 깎아준 거다. 시모는 선심 쓰는 듯 헛소리를 했습니다. 듣고 있자니 이것들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다 싶더군요. 잘 사는 며느리 이용해 힘들게 사는 지 큰아들 한몫 크게 챙겨주려는 신보요. 그 생각이 드니 그간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당에서 마트에서 제 돈으로 아주버님네를 챙겨주던 그 모습이요. 이 인간들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는 게 확 느껴졌네요. 그것들은 상황 파악도 안 되는지 제가 너무한 줄 알고 신나게 떠들더군요. 며느라, 나 같은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니? 우리가 너한테 이만큼이나 신경 쓰는데 그 10억을 못 줘? 너도 지금 마음 불편하잖아. 내가 다 안다. 형님네한테 10억 주면 너 마음이 편안해질걸? 가족이랑 돈 가지고 얼굴 붉히지 말고 내가 하잔 대로 해. 너한테 가족이라곤 우리밖에 더 있어? 그러니 우리 말 들어야지. 시간 깨지 말고 얼른 내놔라. 시모 이야기에 옆에 있던 아주버님과 형님도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재수씨, 염치 없지만 우리 한 가족인데 돈 있는 거 좀 나눠 씁시다. 우리한테 10억 주면 우리 그 은혜 평생 안 잊을 거예요. 우리가 재수씨랑 조면이한테 정말 잘할 거라니까요. 그럼 동서 힘들 때 언제든 우리한테 말만 해.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10억 주면 동서 앞으로 주방 들어오지도 마. 그냥 내가 다 할게. 그러니까 딱 10억만 좀 줘. 동서 이제 부잔데 그깟 10억 돈도 아니잖아. 그 인간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내가 이 말을 왜 듣고 있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우리 아빠 유산만 노리는 것들이랑 인연을 끊기로요. 안 되겠네요, 진짜. 저 결심했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그래, 얘. 너도 형님네랑 형편 차이 나면 불편하지? 아주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네, 어머니. 그냥 제 속 편하게 갈래설게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못하러 이런 헛소리 들으면서 내 속 시끄럽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주 개소리를 들어주고 있었어요. 뭐? 개소리? 너 지금 그거 우리한테 한 말이냐?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해. 이런 포르장머리 없는 년. 친정엄마 같다고 노래 부를 땐 언제고. 돈 몇 푼이 아쉬워서 안면을 받고. 하, 기가 막히네 진짜. 어머니야말로 뻔뻔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며느리가 받은 유산을 가로채요. 그것도 우리 아빠가 평생 피땀 흘려 이군 재산을. 저는 절대 한 푼도 못 줘요. 당신들이 한 게 뭔데. 나 이혼할 거니까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당장 이 집에서 꺼져요. 그러자 심오한 남편은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내가 네 아버지 몸념을 몇 번이나 갔는데. 난 이혼 못해. 네 재산 받기 전에 못 헤어져. 그래, 네 아들 말이 맞다. 우리가 왜 한 게 없어. 내가 네 시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돈 받으려고 내가 꼬박꼬박 탄창까지 해갔구먼. 네 애미가 나한테 너 잘 부탁한다고 한 거 기억 안 나? 지 딸 부탁하려면 그 정도 돈은 내놔야지. 네 애미는 죽어서 못 주니까 너라도 내놔. 얼른 10억 못 내놔? 그럼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거 다 돈 노리고 한 짓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만 믿어라 큰 소리 친 거예요? 당연하지. 그럼 뭐 내가 대가리에 총 맞았냐? 별 뜻 없이 암 걸린 사돈 영감한테 음식 해다 줄게. 그 재산이 다 우리 거 될 거니까 해준 거지. 너 착각하지 마. 처음부터 너 예뻐서 잘해준 줄 알아? 그 자식 외동딸이라 잘해준 거야. 잘해준 거 받아먹을 땐 언제고 이제와 입을 싹 닫고? 너 당장 10억 못 내놔? 거지 근성만 있는 집안. 당신들 뜻대로 내가 우리 아빠 재산 주고 그 집 며느리로 살 줄 알았어? 내가 니들한테 욕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데 당신들한텐 욕도 아까워서 참는다, 이 버러지들. 이 집 우리 아빠 돈으로 산 거 알지? 니들 이 집에 있을 자격 없어.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저는 악을 쓰며 그것들을 싹 다 내쫓았습니다. 그것들을 내쫓고 나니 진짜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곧장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참 웃기는 게 그 자식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결롱디일에 나갔더니 지 식구들 다 데려와 진상짓을 벌이는 거 있죠. 돈 문제 하나로 가정을 깬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아직도 우리 민정이 사랑합니다. 저는 절대로 못 헤어져요. 이혼 못합니다. 헛소리 좀 하지 마. 처음부터 돈 뜯어내려고 그런 거라며 유산 절반 내놓으라고 했잖아. 야, 내가 언제? 그냥 언성이 좀 높았던 거지. 그리고 당신이 진짜 돈 주나 안 주나 애정 테스트 같은 거 한 거였어. 내 말 좀 믿어줘. 흡기시네. 돈 못 준다니까 개거품 물면서 한 대 칠 듯 달려들었으면서 네 가족들 다 데려와서 돈 내놓으라고 했잖아. 쪼잔한 년. 그래서 소송하니 속이 시원하냐? 돈 한 푼도 못 주시겠다. 네가 나한테 돈 한 푼 안 주고서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네 집안 재산 꼭 뜯어낼 거야. 두고 봐. 남편은 다들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이혼은 당연히 제 뜻대로 흘러갔지요. 유산은 원래 특유재산이고 거기다 남편이 유산 증식하는데 거둔 것도 없으니
그 인간한테 갈 것은 이런 반푼원치도 없었어요. 오히려 법원에서 깽판 쳐준 덕분에 위자료와 양육권까지 모두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시댁과의 연을 끊고 지금은 아주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바로 아빠 회사를 물려받아 경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감각이 좀 있는지 회사는 잘 운영하고 있어요. 아빠가 평생을 바쳐 이룬 재산이고 회사인데 그걸 그 집안에 뺏길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이혼하며 남편과 시댁을 잃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인간들 속마음이 더 더러울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저 돈만 보고 좋아라 하는 인간 본성에 밑바닥을 알게 됐달까요? 그래서 아직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섭긴 해요. 저 혼자 헤쳐간 미래가 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식 새끼들만 생각하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 열심히 하고 애들만 잘 키우며 살고 싶네요. 잘 해낼 수 있겠죠? 앞으로의 제 인생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건강하세요.